자, 다시 시작된 둔촌주공 살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전국에서 다들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둔촌주공이라는 거 들어는 봤는데 어딘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 근데 이게 지금 재건축을 해가지고 내년이면 이제 입주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식 명칭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데 이게 입에 안 붙어. 그냥 둔촌주공. 그래서 아마 이게 준공이 돼도 준공돼도 둔촌주공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로 좀 이슈가 됐던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워낙 대단지예요. 워낙 대단지여가지고 12,000세대입니다. 그래서 12,000세대가 여러분들이 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1,200세대여도 대단지라고 불러요. 웬만한 커뮤니티 넣고 뭐 역세권 단지 이래도 큰 단지다라고 하는데 그 1,200세대를 10개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 지금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인데 그거보다 3,000세대가 더 많고요. 웬만한 초대형 단지 한 3개 정도를 합친 정도의 초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도 뭐 몇 개가 있고요. 역세권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기도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 있는 막 그런 건데 이 단지가 얼마나 크냐면 지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24년도 25년도가 되게 적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24년에 입주를 할지 25년에 입주를 할지 아직은 뭐 가봐야 알겠지만 요 사이에 입주를 해가지고 애매하지만 어쨌든 요 두 개 합쳐봐야 지금 35,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12,000세대가 지금 둔촌주공이니까 서울 입주량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단지인데 요 단지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냐 마냐 이것 때문인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무조건 하라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폐지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폐지한다는 거는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폐지를 안 한다 그대로 놔둔다는 거는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라라는 거죠. 지금 규제가 기존의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적용받는 규제인데 이게 실거주를 2년 하고 전매 제한을 아마 8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입주 시작했을 때 2년을 무조건 살고 8년을 더 보유한 다음에나 팔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좀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 서울 전매 제한 해제 단지 중에 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 있죠. 그래서 15일부로 전매 제한이 팔렸어요. 전매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입주권을 가지고 아직 집이 완성 안 됐지만 요 권리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처럼 파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제한이 해제됐다. 이제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애매한 게 있죠. 뭐냐? 이 집을 팔아도는 돼. 팔아도 되는데 실거주를 하는 의무가 폐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는 여전히 의무인데 팔아도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팔고 나서 실거주를 어떻게 하냐고.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걸 팔고 나서 여기 뭐 임차로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아직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가 되긴 되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도 못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좀 해달라.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라고 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에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하려고 여야가 지금 합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막판까지 다 왔는데 안 되고 또 다시 또 협의했다가 안 되고 요거를 지금 며칠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 조율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된 걸까? 모든 시작은 이겁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소위 말하는 일산 부동산 대책인데 국토교통부 이 추진 계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규제 지역도 다 해제를 해주고 전매 제한도 좀 해제를 하고 실거주 의무도 좀 해제를 하고요. 중도금 대출 안 나오던 것들 중도금 대출도 해준다. 그리고 청약제도 합리화해가지고 유주택자들도 당첨이 될 수 있게 바꿔주겠다라는 거를 올해 1월 3일에 발표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다 둔촌주공 그 분양받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요거를 딱 발표를 하면서 둔촌주공 야 이제 청약 잘 되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이런 일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좀 잊으셨겠지만 작년 이맘때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그리고 뭐 11월, 10월 달 이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 나라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부동산 PF발, 레고 사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레고 사태 때 완전 한번 휘청했다가 겨우 한 10몇 조 채권 안정 펀드 막 만들어가지고 막 돈을 부어가면서 겨우겨우 막고 그리고 나서도 거래 절벽이 막 계속 이뤄지고 가격은 막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이때 분위기 진짜 안 좋았단 말이죠.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에 되게 입지 좋은 곳들도 다 미분양이 막 터지면서 갑자기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분양이 엄청 잘 됐었는데 시장이 빠르게 식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12,000세대의 물량이 그 분양을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12,000세대 중에 거의 5,000세대가 일반 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업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12,000세대 중에 거의 40% 가까운 5,000세대가 일반 분양이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하지?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PF도 막 힘들다 그러고 지금 미분양이 막 터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미분양이 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빠르게 식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건설 경기부터 가뜩이나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는데 문제가 많아지겠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되게 걱정을 했었던 거죠. 그때 여러분들 뭐 지금은 좀 이제 잠잠해졌지만 헬리오시티가 괜히 얻어맞아. 둔촌주공 옆에 있다. 대단지다. 그리고 나름 신축급이다. 요 세 가지 공통점 때문에 헬리오시티가 둔촌주공 얘기만 나오면 같이 그냥 패키지로 나옵니다. 헬리오시티가 이 가격인데 너 이걸 분양을 왜 받냐 하면서 그 돈씨 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봐도 사실 어마어마한 하락과 반등인데 최대 뭐 한 22, 3억까지 갔던 게 순식간에 16억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달 만에 한 반년 만에 거의 한 5, 6억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다시 이제 급격하게 반등을 했는데 분양할 당시에는 요때였단 말이에요. 16억대. 그러니까 헬리오시티가 16억이고 조만간 14억 찍는다. 14억 나오는데 헬리오를 사지 왜 그걸 13억 주고 사냐. 이러면서 막 그때 막 난리가 났었던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둔촌주공도 미분양 나면은 부동산 시장 다 죽는다. 그러면 이제 연쇄 붕괴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만큼 급박했던 상황을 타개하고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딱 본 거예요. 잠깐만 이거 분양을 다 완판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지금 이거 PF발 위기 사태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왜 분양을 못 받을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봤더니 우선 실거주 의무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준공할 때 전세를 주면 그나마 뭐 대출도 적게 받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이 좀 적어도 전세 몇 바퀴 돌리고 한 4년이나 6년 뒤에 들어가자. 이런 식의 어떤 플랜을 짜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전매 제한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파는 것도 안 되니까 실제로 실거주해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한 8년, 10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만 사야 되니까 가뜩이나 수요가 없는데 더 힘들어졌단 말이죠. 거기다 지금은 다 풀렸지만 12억이 넘어가는 분양 단지는 대출이 또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평형 84 타입은 이거 대출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막 이럴 때도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 세 개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발표를 한 게 바로 이 일산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바로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첫 번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이건 사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게 이런 거죠. 전매 제한은 우리가 해제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대출도 해줄 수 있어. 근데 실거주는 의무야라고 얘기를 하면 실거주는 의무인데 거래는 되게 해주고 대출은 하게 해줄게 하면은 분양받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정말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만 분양받으니까 가뜩이나 그때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요 실거주 의무도 사실상 폐지라는 느낌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여기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실거주 의무 부분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을 하는데 요 의무를 폐지하겠다. 근데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의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법을 한번 통과시켜보지 않을까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는 수십 번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발의와 통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발의한다고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폐지를 적어놨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그 징역을 구형하는 거죠. 검찰이 10년 구형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10년 동안 깜빵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형은 그냥 말 그대로 요청한 거고 판사가 3년을 예를 들어 선고를 하면은 징역은 3년밖에 안 사는 거죠. 사실상 좀 애매한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일산 부동산 대책 때문에 올림픽 파크 포레어는 분양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이제 완판이 됐죠. 그래서 그 84 타입을 보면은 분양가가 한 13억 정도 요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입주권 기준으로 한 19억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벌써 얼마가 오른 거야? 한 6억 정도가 오른 거죠. 뭐 단순히 계산하면. 그래가지고 분양 이후 가격도 많이 오르긴 오른 상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왜냐? 이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고 여기가 워낙 대단지기도 하다 보니까 자,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해 주기로 했잖아요. 아까 그 일산 부동산 대책 벌써 1년 전에 발표한 그 정책 있죠. 그거 폐지하기로 했으니까 폐지해 주셔야죠 라고 지금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추진을 하려고는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폐지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여당 입장에서도 물론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또 이제 협의를 해봐야죠라고 하면서 지금 한 발씩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당의 의견은 실거주 폐지까지 가는 게 좀 너무 힘들다. 사실 폐지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기하는 건 어떻겠느냐? 실거주를 하긴 하되 팔기 전에만 하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뭐 전세를 뭐 몇 번 돌리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2년을 살면 그러면 이게 뭐 의무를 다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시기를 그 입주장 처음부터 2년을 하는 게 아니라 팔기 전에 언젠가로 바꾸는 걸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조금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실거주 의무를 안 하면 결국에 내가 당장 그 집을 사지 못할 그럴 사람들이 집을 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투기성 투자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만 살게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약간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둔촌주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에 지금 72개 단지가 있다는데 그중에 한 4만 7천여 세대가 지금 같은 상황이고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24년도 입주를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같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뭐 내년 총선만 없었다면은 어찌 보면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됐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또 찬성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지금 정부 그리고 이제 여야 모두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 문제되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들도 좀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이거 실거주를 안 하면 정말 난리가 날까?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의 조합원들 있죠. 기존의 조합원들이 한 7천 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전세를 주셔도 돼요. 그냥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0% 정도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5구 타입하고 8사 타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5평형, 뭐 33평형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분양을 할 때 이미 조금 분위기도 안 좋았었고, 그리고 그때 아무리 뭐 규제가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잊으셨겠지만 정말 이거 분양받는 거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라는 사람들 아니면 분양을 잘 안 넣었었다고요. 이거 풀어주는 거랑 상관없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불안감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그때 요 모델하우스에 뭐 주차된 차가 없어요 하면서 막 사진도 막 돌고, 그래서 이거 분양받으면 큰일 나나 보다 해가지고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걸 안 받았을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분들이 지금 계약금을 20%를 넣었어요. 그때 한창 TF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 조합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막 사채 갖다 쓰고 막 그랬거든요. 계약금 10%도 아니야. 20%씩 받았어. 그냥 나름 돈 없으면 못 넣었어요. 거기다 중도금 대출은 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잔금 20% 남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잔금 20% 내려고 봤더니 5구 타입, 8사 타입은 시세도 좀 올랐고 그리고 뭐 가격도 어쨌든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 내는 거 어떻게든 냅니다. 이거는 뭐 돈을 빌리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주든 내가 실거주하면서 살다가 뭐 팔아서 갚든 어떻게 하겠다 하면은 요거 날릴 사람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거 날라가면은 순식간에 몇 억을 손해를 보는데 이거 돈 안 내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될 부분은 이쪽이에요. 2구 타입, 3구 타입, 4구 타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평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이야. 원룸 뭐 1.5룸 뭐 조그만한 투룸 같은 뭐 그 정도의 작은 것들이 이게 실거주가 솔직히 좀 어려우니까 이 무순위 청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판이 안 돼가지고 무순위까지 넘어가서 결국에 완판이 된 타입들이거든요. 여기 타입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원룸이란 말이지. 물론 뭐 여기가 대단지 아파트긴 하지만 원룸에 실거주 이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뭐 요거는 뭐 1.5룸 뭐 투룸처럼 뭐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실상 작단 말이죠. 이게 15평 12평, 뭐 10평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무순위 당첨자들이 한 6,700명 정도 받았을 거야. 뭐 꽤 많이 받았을 거야. 거기다가 뭐 이거 그전에 넣으신 분들도 현실적으로 실거주하기보다는 뭐 빌려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실거주를 못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거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 전 정권에서 부동산이 너무 급등하니까 이제는 그 징역형을 이제 막 법에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거주를 안 해? 그럼 너는 징역 가야지. 막 이런 법을 막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립니다. 벌금이라는 건 실제로 징역에 준하는 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빨간 줄 가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규제들 속에서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되게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실거주를 안 하면 징역이나 벌금도 받지만 LH한테 분양가로 다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 다 토해내고 그다음에 그냥 분양을 안 받은 걸로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벌금은 또 맞는 거고. 그러면 이런 물건이 지금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평형별로 조금 다를 것 같고 이렇게 될 바에는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긴 많겠죠. 자,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 모두 이 법 개정을 하는 게 지금 시장을 위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뭐 아주 막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론이 지금 아니 왜 이 사람들 뭐 6억이 올랐다는데 왜 이걸 봐주냐? 약간 이런 식의 지금 그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조심 하는 건데 큰 틀에서는 아마 이게 좀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계속 여쪽에서도 그렇고 야쪽에서도 그렇고 합의가 거의 다 되는 분위기였어요.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빠그러지고 막 이런 거였죠. 이게 지금 조율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기사로는 뭐 연내에 다시 한번 뭐 만나가지고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며칠 남지도 않았고 그렇게 합의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총선 이후에 다시 뭐 논의를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총선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지금 워낙 크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물론 이때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때 돼서 뭐 국회의원 다 뽑히고 나면은 풀어주지 않을까. 지금 뭐 미분양 분위기도 아직 많기 때문에 PF도 힘들고요. 그래서 아마 총선 이후에는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둔촌주공이 지금 입주가 원래는 25년 1월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당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1월로 단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1개월 정도가 남은 거죠. 그럼 11개월 정도 남았고 총선은 4월이고 그러면 뭐 다시 원내 구성하고 하면 한 6월 정도 되잖아요. 그럼 6월 정도면은 그때부터 뭐 법 개정을 해가지고 뭐 아마 뭐 가을 정도쯤에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선 이후 법 개정할 시간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지금 뭐 여야나 모두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조용히 해야 되니까 안 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뭐 나중 되면은 뭐 바꿔주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굴까? 뭐가 됐든지 간에 정부가 제일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지금 법 개정 사안인데 이거를 합의 없이 발표를 한 거죠. 실거주 의무를 폐지 추진하겠습니다. 아니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수 있도록 많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야당과 이미 많이 합의가 돼가지고 사실상 요거는 폐지할 걸로 보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냥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통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차차 협의하도록 하겠다. 물론 정부는 저희는 발의만 한다고 했지 폐지를 추진한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 잘못은 한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뭐 이건 일종의 공약을 한 거니까 정책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미안해요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은 누가 정부 말 믿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정치적 이슈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용히 넘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안타깝지만 내년에도 둔촌주공 살리기는 계속적으로 시도될 것 같고 그때마다 논란이 막 일어나겠지만 또 어느 순간 또 쓱 또 뭐 처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츰 뭐 조용해지지 않을까. 결국에 입주가 다 끝나고 이 둔촌주공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때까지 둔촌주공 살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